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일명 골대녀의 충격적인 논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편파 판정과 편집 조작 의혹, 그리고 출연자 선발의 공정성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프로그램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논란의 발단은 지난 8월 27일에 방송된 G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FC 구척장신과 FC 원더우먼이 맞붙은 이 경기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아마추어 여성 축구의 진정성을 상징해야 할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직후부터 시청자들의 불만은 폭발적으로 분출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심판의 판정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기 영상에서 중요한 장면들이 편집으로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불씨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특히 FC 원더우먼의 핵심 선수 마시마가 경기 내내 상대팀의 거친 신체 접촉에 시달렸음에도 심판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장면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끌어안기, 밀치기, 심지어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충돌까지 포착되었지만 휘슬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경고 카드조차 단 한 장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조재진 감독이 경기 도중 격렬히 항의했지만 오히려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심판부터 경기장 전체가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퍼졌고, 이런 축구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는 콘텐츠를 보시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 후 논란은 한층 더 증폭되었습니다. 제작진이 뒤늦게 공개한 경기 기록지에는 후반 12분 마시마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본방송과 공식 유튜브 영상 어디에도 그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있는데 화면에는 없는 이 모순은 단순한 편집 실수를 넘어 고의적 편집 조작이라는 거대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이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자 시청자들은 집단적으로 항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송되며 전례 없는 조사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논란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한 사태로 발전한 것입니다. G리그 결승전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즌 내내 땀과 열정을 쏟아온 선수들에게는 마지막 무대였고, 시청자들에게는 스포츠 정신을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경기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면들은 바로 FC 구척장신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였습니다. 마시마 선수는 여러 차례 상대의 팔에 잡혀 끌려다녔고 어깨로 밀리며 중심을 잃기도 했습니다. 공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노골적인 신체 접촉이 이어졌지만 심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경기 규칙상 최소한 경고 카드라도 나와야 했지만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 카드는 끝내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합리한 장면들은 그대로 중계 화면에 담겼고 수많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마시마가 역습을 시도하던 순간 상대 수비수가 뒤에서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명백한 파울 장면이 있었습니다. 축구 규칙 어디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프리킥과 경고가 주어져야 하는 장면이었지만 심판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골 찬스를 무산당한 FC 원더우먼 측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조재진 감독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는 심판에게 명백한 파울을 왜 보지 못했느냐라며 거칠게 손짓했지만 오히려 심판진은 고개를 돌린 채 경기만 이어갔습니다. 감독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장면은 팬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심판도 경기장도 모두 한편이다 라는 비아냥이 댓글창에 쏟아졌고, 축구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은 이건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다 라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은 경기가 끝난 후 폭발적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왜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장면은 방송에서 반복 리플레이조차 되지 않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편집상의 누락이라기에는 의도적인 외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방송 후 공개된 기록지에서 발견된 경고 장면의 부재는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기록에만 존재하는 경고. 그러나 화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그 장면은 곧바로 편집 조작이라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직접 방송 화면을 분석하며 공을 향한 몸싸움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마시마가 공을 잡으려는 순간 양손으로 붙잡고 뒤로 끌어당긴 것은 명백한 반칙이다. 더구나 역습 상황에서의 반칙은 흐름을 끊기 위한 고의성 있는 플레이로 반드시 제재가 뒤따라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골대녀 경기에서는 이런 반칙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파울을 불지 않고 카드도 주지 않으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처리된 겁니다.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결국 이건 예능이 아니라 조작극이라는 냉혹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판정 시비를 넘어 스포츠 예능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컸습니다. 공정함과 페어플레이는 축구의 핵심 가치인데 이를 무시한 채 자극적 장면과 흥행만을 추구한 제작진의 태도에 시청자들은 강하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판정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더 큰 파문이 터졌습니다. 바로 편집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경고 장면이 경기 기록지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방송 영상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방송은 물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풀버전 영상에서도 해당 장면은 철저히 사라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편집 실수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기록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장면이 빠진 것은 명백한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커뮤니티와 SNS에는 방송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불리한 장면을 숨겼다라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해명 없는 침묵은 의혹을 더 키웠고 프로그램의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특히 경기 기록지가 본래 예정일보다 무려 나흘이나 늦게 공개된 사실은 불을 지핀 기름과 같았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는 경기였다면 기록지는 즉시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연된 공개와 편집된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심판진과 경기감독 간의 화면마저 이번 결승전에서 통째로 누락되자 감독관이 존재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라는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곧바로 집단적인 항의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연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9월 2일 문체부에 제출된 민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공정성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문체부는 이 사안을 검토한 뒤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송했고 그 순간 골대녀는 전례 없는 국가조사 대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SBS 제작진은 9월 5일 뒤늦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시간 제약으로 일부 장면이 생략되었을 뿐 경기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송시간 제약이라는 이유로 경기의 핵심 장면을 누락시키는 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인가? 대부분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오히려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중요한 장면을 숨겼다라는 강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노는 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고래 순서가 편집 과정에서 뒤바뀌는 조작 논란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당시 책임 프로듀서가 교체되고 제작진이 대거 물러나는 대규모 쇄신이 단행되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유사한 사건이 반복된 것입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은 의도다. 시청자들의 날선 비판은 이렇게 요약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더 이상 단순한 예능으로 용인되지 않았고 스포츠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그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이번 사태가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1년에도 골대녀는 이미 방송 조작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경기에서 고래 득점 순서가 편집 과정에서 뒤바뀌어 방송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자들은 격분했습니다. 단순한 예능을 넘어 스포츠의 룰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조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 프로듀서와 연출자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재미를 위해서라도 고래 순서를 바꾸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능도 스포츠의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킨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다시금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판정 논란, 편집 조작, 선수 선발의 공정성까지 총체적 위기가 겹쳐졌습니다.
시청자들은 과연 제작진이 과거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새로운 출연자인 제이 잭슨의 선수 경력 문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9월 3일 골대녀에 합류한 그녀는 데뷔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단숨에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녀가 과거 대학 축구리그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마추어 여성 축구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대학 선수 출신을 일반인과 함께 뛸 수 있게 한 것은 부상을 부를 수밖에 없다 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는 이건 출연자들에게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고, 아마추어 포맷에서 선수 경력을 숨긴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까지 민원이 접수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결국 골대녀는 과거와 현재의 조작 논란이 겹쳐지며 프로그램의 본질적 신뢰가 붕괴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제작진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고, 이쯤 되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존속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연진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이 잭슨의 경력 논란이 불붙자 다른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의혹도 급속히 커졌습니다. 배우 주명은 새 팀 불사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며 9월 10일 FC 블라비와 맞붙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명은 이미 2022년에 FC 원더우먼 팀의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국대급 수비력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그녀의 합류는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지만 일부에서는 새로운 스타 투입으로 부정적 여론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특히 모델 출신 선수 이현희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척정신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면서도 거친 플레이의 주체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격투기 수준의 반칙을 일삼았다 라며 비판했고, 실제로 결승 이후 이현희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링거를 맞는 장면이 공개되자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고생했다 라는 위로가 이어졌겠지만 이번에는 자업자득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은 마시마의 인스타그램 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준우승에 그친 뒤 펑펑 울 정도로 아쉬웠다. 하지만 모두와 함께해서 즐거웠다라며 구척장신팀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구척장신 팀원 누구도 마시마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시마가 그들의 게시물에 먼저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스포츠맨십의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이영표 감독 역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월드컵 2002 신화를 함께 만든 전설적인 선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승리에 집착하는 지도 스타일은 시청자들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아마추어 예능에서 성장과 즐거움보다 승리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라며 그의 하차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뚜렷한 해명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출연진 개인의 열정과 노력은 빛났지만 그 뒤에 가려진 부상 위험과 공정성 훼손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경기 운영의 문제를 넘어 출연진 관리와 프로그램 정체성까지 흔드는 복합적 위기로 확산된 것입니다. 골대녀는 이제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편파 판정과 편집 조작, 출연자 경력 논란까지 겹치면서 시청자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중대하다는 방증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존폐를 둘러싼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라는 극단적 주장부터 철저히 쇄신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라는 요구까지 여론은 양분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하나였습니다.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청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SBS 제작진은 일부 생략일 뿐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시청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원본 영상을 끝내 공개하지 않는 태도는 숨길 것이 있으니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불신만 키웠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제작진이 내놓을 수 있는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과거 2021년의 전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출연자 보호 장치, 심판과 규정의 투명성 강화 없이는 재기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연예인과 모델, 배우들이 출연하는 아마추어 포맷의 특성상 안전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친 반칙이 난무하고 감독이 오히려 이를 권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현실에서 누가 기꺼이 출연하려 하겠습니까? 실제로 유명 모델 이소라가 과거 섭외 제안을 거절한 이유도 바로 부상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섭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골대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그리고 시청자의 신뢰 회복, 새로운 스타를 투입하거나 화려한 연출로는 결코 가려질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골대녀는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서 조작과 논란의 프로그램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지금 골대녀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작진의 현명한 선택과 진정성 있는 행동이 없다면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지켜줄 시청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골대녀는 대한민국 방송사에 남을 최악의 실패 사례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